그런데 이제 이 강의 전체 주제가 마음을 잘 쓰면 공부를 잘한다는데 그게 도대체 가능할 것이냐 하면 마음을 잘 쓰는 거하고 학습하고 똑같은 원리로 돼 있다. 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경계를 만나면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유혹한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경계에 끌리지 않고 멈추어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 생각해 갖고 경계를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의 거기 끌리지 않는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끌려 갖고 그냥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못하게 된다. 그 원리가 같기 때문에 인성 관리를 해서 마음을 잘 쓰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될 것이냐 하는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3단계의 공식은 일단 멈추어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온전한 정신이라는 건 일심인 거예요. 일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마음을 말했거든요. 생각을 공굴려 판단을 얻고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그러냐 해야 할 일이냐 안 해야 할 일이냐 판단을 얻고 판단 결과에 따라 판단만 한 게 아니라 결과에 따라 옳은 거는 취하고 그런 건 버리는 결단을 내린다. 그래서 실천한다 이거죠. 요거 3단계로 돼 있어서 이거를 잘하면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관리하고 똑같은 원리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정신을 회복하냐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냐 거기부터 이제 자세하게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다. 그랬죠?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일단 멈추라 이 소리예요. 경계를 대하면 뭐를 마음 작용을 멈춰라. 그 다음에 살펴라 이거죠. 뭐를 살피냐? 마음 바탕에 마음 바탕이란 게 그냥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밑바탕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러니까 경계에 끌려서 마음이 요란해졌는가 안 요란해졌는가 살펴안 후에 안 다음부터 원래 요란함이었는 온전한 정신 원래 온전한 정신으로 돌이킨다. 이 3단계를 우리가 연습을 해 실천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1번은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려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마음작용을 멈춰라. 이 멈추는 거를 연습을 한다 이거죠. 멈추는 걸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연습을 하냐? 이는 마치 운전을 하다가 빨간 신호등을 보면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우는 것과 같다. 빨간 신호등이 들었는데 차를 멈추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이거죠. 사고가 나지. 지나가는 행인을 치거나 경계를 댔을 때 마음작용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작용이 경계에 끌리게 된다. 끌리게 된다. 끌리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마음이 한번 경계에 끌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음이 한번 경계에 끌리면 그 끌린 생각이 뒤에 일어나는 생각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오염시켜서 그 뒤에 일어나는 생각이 오염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오염된 생각은 그 다음 생각을 또 오염시키고 또 오염시켜서 이게 오염된 생각이 연속된다. Train of contaminated thought가 이렇게 쫙 연결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염된 생각이 연속되기 때문에 따라서 경계를 냈을 때 일단 마음작용을 멈추는 것은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이 무조건 멈춰라. 멈추라는 건 딱 생각을 멈추라 이 소리예요. 생각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이게. 좋다도 말고 나쁘다도 하지 말고 딱 멈춰라.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도 마음의 브레이크가 매우 중요하다. 이 공부할 때도 이 마음 멈추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와서 공부에 지친 피곤한 마음에 학교에서 공부를 여러 시간 하고 하는 게 지쳤단 말이죠. 좀 쉬고 싶으죠. 근데 컴퓨터나 게임기가 눈앞에 보이면 이게 이제 경계를 형성한 거예요. 피곤한 마음과 눈앞에 보이는 게임기. 이것이 합쳐져서 어떻게 이제 놀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경계에 지배된 마음을 일으키는 게 된다 이게. 마음이 몸이 피곤하지 않을 때는 게임기를 봐도 그냥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피곤한 마음과 쉬고 싶은 그때 게임기가 눈앞에 있으면 두 것이 합쳐져 갖고 경계를 만들어서 그냥 게임기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다. 공부로 지친 마음과 눈앞에 보이는 컴퓨터나 게임기가 경계를 형성한 것이다. 그때 경계를 형성할 때 습관적으로 멈춰야 된다. 멈추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게임을 할 것이냐, 그냥 쉴 것이냐, 숙제를 먼저 할 것이냐 보이는데 안 멈추면 그냥 게임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다반사가 우리들이고 이것이 이제 습성화가 됐다. 이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습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가 어려워서 부모님도 이게 통제가 안 된단 말이죠. 애들이 습성화된 거를. 그러면 이거를 뭐 대학을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이 습관을 못 고치면 이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학원을 보내는 거죠. 그걸 절단시키는 거죠. 게임을 못 보게 하고 그냥 학원에 가서 늦게 오게 하면 그냥 게임기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력학습이 안 되고 타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이나 혹은 공부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암기식 위주 공부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이 가장 문제가 이런 문제점이 생겼단 말이죠. 그때 우리나라가 지금 고등학교 때는 수학이 세계에서 1등으로 수학 실력이 좋아요. 근데 대학교 졸업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교도 그냥 암기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안 나와서 우리나라에 노벨상이 안 나오잖아요. 노벨상도 안 나오고, 하여튼, 이거 창의적인 이런 게 그냥, 이게 만드는 거 잘하는데 창의적인 것을 개발하지 못해서 선진국으로 올라갈까 말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경계를 대해서 마음작용을 멈추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일단 숙제를 안 하게 되고 복습도 안 하게 되고 그렇죠? 예습도 못 하게 되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게임하다가 학교 가니까 집중도 안 된다. 이걸 사중추돌 사고가 이렇게 한다. 이게 한 번 내 경계에 끌린 것이 네 가지를 못하게 된 사중추돌 사고가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경계를 대해서 일단 마음작용을 멈추는 것은 마무라는 공부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칠 것이냐 했을 때 내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멈춰보는 거예요. 경계를 멈춰서 이거 참 멈춰야 되겠다 알면 그 내가 느낀 그 감정을 자녀한테 얘기하면 그냥 팍 들어가고 되는데 이거 배운 거 이래 참 좋은 거야. 근데 자기는 실행 안 하고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동의 마음을 자녀한테 전해야 한다. 그래서 머리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마음으로 전한다는 건 내가 실천해보고 감동된 그 마음을 자녀에게 얘기하면 자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실천이 되는데 내가 아는 거를 머리로 해서 들어가면 그것이 자녀의 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 마음은 놀고 싶거든요. 그러니 마음을 머리로 들어간 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부모가 실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교육 현실이 잘못됐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교육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학교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해갖고 별별 예산을 투여하고 뭐를 하고 해갖고 별별 수단을 갖다 다 해도 효과가 없어요. 학원을 당해내지를 못해요. 학원을 당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개혁은 학부모가 시작해야 돼요. 학부모가 이런 인성관리 알아갖고 자기가 실천해서 자녀한테 알려주는 이것이 불어야 이 우리나라 교육개혁이 일어나지 그것이 되지 않은 아무리 별별 수단을 써도 이게 안 되게 돼 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 학원을 갖다 돈 벌려는 학원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게임하고 싶은 우리 자녀들을 당해낼 수가 없다.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집에 와서 게임하고 놀고 싶은 생각. 하나는 학원에서는 이게 재정적으로 이익을 하려는 생각.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갖고 딱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학부모가 일어서서 이 인성관리를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나라에 선풍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써서 이제 이렇게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실현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멈췄으면 어떻게 되냐? 경계의 마음이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 잘 살펴야 한다, 이게. 마음을 살펴보고, 끌렸느냐 안 끌리느냐, 끌렸는가 안 끌렸는가, 이게 살펴야 한다 이거죠. 방과 후 학생이 컴퓨터 게임기 앞에서 마음을 일단 멈추었어도 경계에 지배되지 않으면 마음이 경계에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살펴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계에 끌린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경계에 끌린 그 마음이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 행동을 지배하게 되기, 지배력이 없어졌는데, 아, 내가 끌렸구나. 알아차리면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물론 알아차려도 지배에서 벗어날 수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조건이 되는 거죠. 알아차리면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살핀다 이거예요. 살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하나 지금 틀어놓은 거예요. 고등학교 한 학생 한 명이 중간고사에서 수학과 영어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방과 후 학원을 3군데나 다니는데, 이제 일주일에 3군데를 다닌단 말이야. 3일간은 다니는 거죠. 어머니가 학원을 2군데 더 다니라고 한다 이렇게. 너는 5군데 더, 그러니까 매일 가는 거지, 뭐. 월부터 화일까지 매일 간다, 이거죠. 어? 마음이 요란하고 짜증이 난다. 하지만 학생은 이것이 경계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 이게 경계구나. 하고 마음을 멈췄다, 이게. 마음을 멈춰서, 그리고 자기 마음 바탕을 살펴봤다. 했더니, 하기 싫고 짜증나는 마음이 일어난 걸 알아차렸다. 이거 알아차렸다, 이거. 아, 내가 지금 하기 싫고 짜증난다. 아, 이거 뭐 5개라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경계인가, 알아차린 거예요. 경계를 대해서 마음작용을 멈추고, 마음 바탕을 잘 살펴한 후에는, 경계를 따라 요란해진 그 마음의 상태를 원래 요란함이 없는 온전한 정신으로, 원래 마음, 온전한 정신으로 돌이키라는 것이다. 돌이키란 말이지. 원래 마음으로 가라앉히라, 이 소리예요. 짜증나는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게. 그래서, 근데 요란함이란 뭐냐? 마음이 경계에 끌려서 안정을 얻지 못하고, 기쁘거나, 화나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든 술렁거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을 얻고 술렁술렁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어디든지 술렁거리는 걸 요란함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요란함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게 됐다 이거죠. 알아차리게 됐다. 그랬는데 왜 요란함이란 게 이렇게 무서우냐면, 마음이 요란한 상태에서는 자력학습의 필수 조건인 사고력, 집중력, 주의력이 기능을 잃는다. 집중하려면 집중이 안 돼, 요란해지면. 감정이 요란해지면 사고력도 안 생기고요, 주의력도 안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통제 능력이 상실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통제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고, 바른 판단력이 서지도 못한다. 공부 집중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판단력이, 돌이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란한 마음을, 요란하지 않는 원래 마음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돌이키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몸살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어서 살펴서 돌이켜라. 그래서 요거를 가르치면 돼요. 몸살돌. 경계를 만나면 멈추어 살펴서 돌이켜라. 몸살돌을 해라.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이게 이제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몸살돌 해라 이거예요. 네, 해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 경계를 따라 요란해진 마음, 원래 요란함이 없는 온전한 정신에 돌이키는 것을 마음을 하는 공부의 첫 관문이다. 마음을 하는 공부는 몸살돌을 안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살돌을 해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래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운이 나온다.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전부 몸살돌을 하는 거예요. 공부 다 자기 통제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계한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자기가 지배하는 거예요. 경계를.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돌이킬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돌이킬 거냐. 이제 돌이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은 자세하게 한번 해보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비결이 있어요. 그는 경계에 마음이 끌리는 그 순간을 포착하면 없어져요. 마음이 경계에 끌리는데, 내가 끌렸구나.
경계에 끌리는구나 알아차리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포착을 못하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요란하려올 때 그 순간을 포착해야 된다 이게. 이러는 그 순간을 살펴하려나 포착하라 살펴하려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지나놓고 알아요. 아 요란해졌구나. 한참 요란한 다음 그때 알아차리면 안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우리 학생들 우리가 이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이 마음 공부를 시키면 이걸 연습시키면요 애들이 잘해요. 그냥 몇 번만 배우면 그냥 탁 순간적으로 알아차려 갖고 멈추는 힘이 생긴다 이게. 그러다가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면요 완전히 길이 들어서 어떤 경계라도 마음을 멈춰서 일어나는 걸 탁 알아차려서 딱 가라앉히는 이 자기 통제력이 생긴다. 자기 통제 능력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란함이 일어난 그 순간을 살펴서 알 것이냐. 살펴서 그 순간을 포착하면 요란함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게 참 묘한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냥 살펴보지 말고 내 마음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대조하며 살펴본다. 이게 대조한다는 거예요. 대조하며 살펴본다. 요것이 중요하다. 이게 대조하며 살펴보면 사라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백화점에 갔단 말이죠. 백화점에 가서 어떤 이제 좋은 물건을 봤어요. 그러면 물건을 봤는데 이게 이제 사고 싶은 거예요. 그 너무 좋아 보니까 물건 사고 싶은데 이게 사면 안 되겠는데 사고 싶은 말도 있고 이제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살까 말까 하고 살피다가 이게 도저히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사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 대조를 하라 이거예요. 내가 돈이 지금 얼마가 있는데 그럼 어디다 쓸 것이냐. 늘 학원비도 되고 학자금도 되고 뭣도 되고 이제 금전출납부를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 쓸 거 했더니 다 대조하고 현금 있는가 했더니 남은 돈이 없더라. 그럼 이걸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현재 앞으로 쓸 것을 대조해 보면 지금 이게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금방 판결이 나오면 그냥 딱 이게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하고 내가 쓸 때를 딱 대조를 해보면 돈이 안 남는데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조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대조다. 어디에서 지금 서류가 들어왔는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보려면 어디에다 돼요? 원본에다 대조하죠. 원본을 갖다 놓고 딱 보면 이게 가짜인지 알 수가 있죠. 이거를 대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다 대조하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면 요란함이 없다는 건 본래 내 마음이. 본래 온전한 마음이. 본래 온전한 마음에다가 현재 일어나는 요란한 마음을 대조를 해본다 이거예요. 이게 근데 요란한 마음이 이건 원래 마음은 안 그런데 원래 마음은 요란하지 않았는데 이게 요란해졌구나 이렇게 딱 대조를 하면 그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방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엄청 어려운데 연습을 하면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잘해요. 했을 때 경계를 했을 때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내 본래 마음이고 있었는가는 현재의 마음. 현재의 마음과 원래 마음을 대조한다. 현재의 마음과 원래 마음을 대조한다. 이것이 천하의 비결이라 이걸 여러분 이제 학부모들 해보면 백발백중으로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텔레비가 재밌는 게 있으면 보고 싶다. 그러면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조를 해요. 내일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이렇게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구나. 왜 시험이 있는데 이거 봐야 되냐? 이게 시험이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순간은 이거 안 보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보게 된다 이거죠. 그럼 내일이 아니라도 한 일주일 후에 시험이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하고 그 마음하고 시험을 준비한다는 마음하고 현재 일어남을 대조하면 이게 딱 없어진다 이게 대조하는 마음. 이거를 특성들이라 이거. 어릴 때부터 그림도 있잖아요. 마음을 원래 마음하고 경계 따라 일어난 마음을 대조시킨다 이거예요. 대조란 둘을 맞대어서 비춰본다. 현재 일어난 마음하고 원래 마음을 둘을 맞대어서 딱 비춰보면 그 요란한 마음이 경계 끌린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다.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해봐야지 안 해본 사람은 말로 안 된다 이거죠. 대조를 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주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한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업무를 하는 도중에 마음이 이렇게 경계에 끌려가요. 막 하고 있는 도중에 끌려가요. 지금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저 옆에서 막 월드컵 4강 중계가 나와요. 나오면 공부를 그만두고 내가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대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중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지금 막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중지시켜 놓고 마음을 대조한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마음이 지금 경계에 끌리려 하는구나 하고 대중을 잡는다 그래. 대중 잡는. 내 마음이 지금 경계에 막 끌려가려고 하네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여기 마음이 끌리려고 하면 끌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대충 알아두고 자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막 운동 경기를 하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요란해졌어요. 겁이 좀 났어요. 겁이 이게 잘못하면 이거 나 1등 못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이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피겨스케이팅 멈추고 내가 마음이 요란해졌나 안 요란해졌나 하고 대조를 하면 그 피겨스케이팅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경기에 끌리는구나. 내가 좀 1등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고 그냥 자기 건 이제 해버린다 이걸 대중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도중에 이 마음이 요란해지면 일을 계속해야 되고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도 마음에 내가 좀 끌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대중을 하면 그 끌리는 게 멀리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말아요. 근데 그거를 대중을 안 하면 그냥 끌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하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 인성관리든 대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대중을 잡다. 이게 공부하면서 대중을 잡아요.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내가 지금 수학 공부에 너무 지나친지, 영어 공부를 하는지, 이게 골고루 공부를 하는데 대중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대중 없이 막 공부하면 수학만 계속 하다가 영어는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대중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대중 잡는 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거죠. 그때 끌리려 하는구나 하고 대중을 잡는데, 저게 이제 대중 잡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연구를 어떻게 하는 게 대중 잡는 거냐 하면, 마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 집을 샀어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를 초대해갖고, 친한 친구를 초대해갖고 이제 식사를 한번 대접하기로 했어요. 대접하기로 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친구들이 왔는데 밥을 얼마큼 해야 이게 맞냐 했을 때 대중을 잡아본다 이거예요. 누구가 왔는데 그거는 밥을 많이 먹을 거고 조금 먹을 거고 조금 먹을 이렇게 하면 딱 대중을 잡으면 요만큼 하자 이렇게 딱 양이 정해지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이게 딱 맞으면 되는데 부족해도 안 되고 남아도 안 되잖아요. 괜찮아. 반찬이나 이거 부족해도 안 되고 남아도 안 되는 때 이건 자기가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구가 오는데 얼마큼을 해야 이게 밥이 맞을 거냐. 이걸 대중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대중 잡는. 이 대중을 잡은 게 딱 정확한데 대중을 안 잡으면 많이 하거나 조금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는 이게 간장이나 소금을 칠 때 뭐 몇 그램 달아서 이렇게 안 넣어요. 이렇게 밥을 넣고 대충 퍼갖고 딱 집어요. 그럼 딱 맞아요. 그냥 간이 딱 맞아. 근데 이 대중을 못 잡는 사람은 집어야면 짧지 않으면 싱겁지 않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막 그램으로 달아 넣어도 안 맞아요. 이 대중 잡는다는 거 그게 만큼 능숙한 사람은 이 대중을 잡을 줄 알아요. 내가 끌리는 거를 대중 잡아야 돼. 끌리는 걸 대중 잡아야 되고, 내가 지금 일심이 흩어지려고 하는구나. 이 마음이 흩어지려고 하는구나. 이 대중을 잘 잡으면 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어릴 때부터 대중 잡는 것들 익히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대중을 잡는데 이게 공부와 일을 하는 도중에 경계에 대해서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가면 공부와 일을 하면서도 경계에 끌리지 않아서 요란함이 일어난 그 순간을 회피할 수 있고 끌린 마음은 사라지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미 이제 경계에 많이 끌려버렸어요. 끌려갖고 마음이 요란해서 일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 요란해져갖고. 이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음이 요란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리긴 하되 짝을 하지 말라 이게.
그 일어난 마음에다가 일어난 마음 좋다, 나쁘다 이게 짝을 하지 말라 이겠어요. 일어난 마음을 그냥 알아차리긴 하되 짝하지 말라. 친구하지 말라. 친구를 하면 안 없어진다. 우리의 일어난 마음은 친구하면 안 없어지는데 친구를 안 하면 없어진다. 이런 원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에 친구하고 어느 한강공원에서 친구하고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이 돼서 내가 안 나갔어요. 안 나가면 친구가 한 2, 30분 기다리다가 가버릴 거란 말이죠. 이게 쫙 하면 어떻게 돼? 안 가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참 하다 몇 시간이고 하다가 오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요란한 마음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거 짝을 안 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짝을 안 하면. 근데 요란함 이거 일어나면 안 된다. 요란함 그거 좋다. 이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면 안 없어지고 그냥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 없어진다 이게. 그게 우리 마음의 특성이에요. 특성이기 때문에 이걸 짝을 하지 말라. 근데 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내 마음을 다른 데다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데다 딱 뭐 독서를 하든지 붓글씨를 쓰든지 음악 악기를 치든지 해갖고 내가 좋아하는 데 집중을 하면 요란한 마음은 사라진다. 막 걷든지 뭐 하든지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데 딱 붙들어 매면 이 요란함은 짝이 없기 때문에 사라진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짝 없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이게 집중력의 한 방법이에요. 어릴 때부터 막 집중이 안 되고 저를 할 때는 그 일어난 마음을 없애려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쉽고 평소에 자기가 잘하는 것에다가 집중을 해갖고 그 집중력을 키운 다음에 하게 되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집중이 잘 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수학, 영어 뭐 있으면 사회는 집중이 잘 된다. 그러면 그 공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집중이 잘 되는 사회라든지 집중을 극도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집중 안 되는 걸로 들어가면 이게 집중이 잘 된다 이거죠. 이게 원리가 똑같은 것이라. 왜냐하면 집중이 잘 되는 데는 자꾸 잡념이 일어나는 거를 딱 집중 안 해서 이걸 없애버리거든요. 없애버려 집중이 된 다음에는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심 돌려 집중하기라고 합니다. 관심 돌려 집중하기. 악기나 연주나 사회나 뭐든지 관심을 돌려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잡념이나 끌리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그 관심 돌린 걸 놓고 본래 하려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본래 하려는 집중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갖고 이제 온전한 정신을 회복했는데 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냐? 온전한 정신이 안 되면 경계에 끌린 마음이 경계에 끌리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거예요. 생각을 해도 옳지 않은 생각에 끌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정신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는 게 온전한 정신을 멈추는 거는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거예요. 판단을 바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공부에서는 바른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사고력도 그랬잖아요. 지금 무슨 공부를 할 것이냐,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멈춰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생각난 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온전한 정신을 모든 후에 생각을 궁굴려서 바른 판단을 얻는다.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궁굴린다. 이게 머릿속으로 이게 이 생각이 맞나 저 생각이 맞나 이렇게 궁굴려 보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 생각을 궁굴리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 궁굴리는 걸 연습한다. 공을 궁굴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궁굴린다 이거죠. 예, 어떻게 하냐? 이것도 공식이에요. 이대로 해야 돼요. 생각을 궁굴릴 때는 첫째, 관찰을 해야 된다. 생각할 대상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 대상을 관찰해야 된다. 어떻게 관찰하냐? 전체를 관찰하고, 생각할 대상을 전체를 관찰하고, 두 번째는 각각의 특성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전체와 각각의 특성이 변화를 관찰한다. 이거를 큰, 작은 변화. 이렇게 세 가지를 관찰한다 이거죠. 큰, 작은 변화를 관찰한다 이게. 세상 만물은 전체, 그 다음에 개체,
개체의 특성, 전체의 특성, 변화. 세 가지로 원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관찰하고 각각의 특성을 관찰하고 변화를 이 세 가지를 먼저 관찰해야 한다. 이 관찰에 바탕하지 않은 생각은 바른 판단이 나올 수 없다. 관찰에 바탕하지 않은 생각은 바른 판단이 나올 수 없다. 학부모들은 뭐를 관찰해야 될까요? 자녀를 관찰해야 돼요. 자녀를 관찰해야 돼요. 뭐를 관찰해요? 학습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찰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심이 없고 그냥 막 열심히 뭐 후원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관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인성을 관찰해야 돼요. 인성을 관찰해야 돼요. 인성을 관찰하는데 그 무의식 속에 자라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무의식 속에 자기 불신이 자라나는 애들도 있어요. 자기 불신, 부모님 불신, 사회에 대한 불신이 자라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를 관찰 안 하면 그냥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도 인성 마음작용도 바라보는데 그 내면의 무의식 세계에 뭐가 자라는지를 관찰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컴이라는 거는 말하면 전체라는 거는 그 무의식까지를 관찰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무의식까지를 관찰하냐. 그 다음에 그 특성도 관찰하고 변화도 관찰하고 이 나이 뭐 엄청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심리학이나 이런 기본적인 기준은 알아야 돼요. 심리학에 다 나와 있어요. 무의식에 뭐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기본적인 거 조금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관찰하냐 하면 대화를 통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게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하면 몇 마디 해보면 그 무의식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다 찾아내요. 아, 제가 저 속에 뭐가 들었다. 왜 저렇게 형성됐다는 걸 딱 찾아내요. 금방 보여요, 그냥. 글 하나 쓴 거 보면 글자 일기 하나 써오라 하면 그 속에 다 무의식 세계가 보인다 이거죠. 근데 학부모들은 자녀가 쓴 일기를 보고 그 무의식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냐. 이걸 알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 통찰력이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큼이라는 건 바로 무의식까지 알아내는 거예요. 큼이라는 건 큰 게 아니라 그 내면까지, 내면이랑 전체란 내면을 말해요. 내면의 세계를 딱 알아내야 된다 이게. 이걸 알아내는 관찰을 해본다. 근데 주의식에서 관찰하다가 이제 제가 좀 특이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제가 오늘은 보통 때 안 하던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전문가들 알아보면 그거는 이럴 때면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우리 신희진 교수가 우리 법인에 이사로 있는데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학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담해주면 이게 이렇게 했다 하니까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완전 심리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가 자라나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알려주면 제가 대충 생각해 보면 이제 알아내고 모르면 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해갖고 이거를 알아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이게 관찰 시스템과 그 관찰해도 모르겠으면 그거를 이 추적해서 요새 그렇잖아요. 이제 의사가 이게 이게 진단을 하는데 그냥 말만 들어갖고 모르잖아요. 어떻게 돼요? 막 피 검사도 하고 그걸 또 전문가한테 맡기고 막 이렇게 해갖고 알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 관찰해서 이게 병원의 요즘의 치료는 전부 진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단이 관찰이거든요. 관찰이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싹 찾아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 바탕에서 생각을 공부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녀가 대상이지만 요번에 어떻게 돼요? 학생들은 학습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학습, 자기 습성, 학습을 관찰해갖고 거기서 원리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삶을 큰 전체를 관찰한다. 그 다음에 생각을 어떻게 이제 이건 했죠. 생각을 어떻게 궁굴리냐? 여기를 해봤어요. 얘가 이제 원학습을 배워갖고 해요. 앞의 예를 다시 살펴보자. 학생은 관련된 사람들과 사물의 큰 작은 변화를 관찰해 보았다.
지금 뭐를 관찰하냐? 지금 전체적으로 입시 경쟁이 과열되어 있고, 지금 현실을 관찰했잖아요. 학생의 어머니는 학생이 성적이 떨어져 예민해 있다. 이거 관찰했잖아요. 친구의 어머니는 성적이 많이 올라 매우 흡족해 있다. 그것도 관찰했잖아요. 어머니에게 학원 정보를 알려줬다. 우리는 이런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정보를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연히 더 보내고 싶은 거죠. 이렇게 이거를 관찰을 한 거죠. 관찰한 다음에 어머니가 다니라는 학원은 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올라 인기가 좋다. 하지만 학원을 3개에서 5개로 늘리면 체력이 받쳐주지 못할 것 같고 무조건 성적이 오르라는 보장도 없다. 이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찰해 봤다. 만약 여기서 어머니에게 저항을 하면 어머니와 갈등이 생길 것 같다. 이게 전체를 관찰하는 거예요. 모든 걸 생각해. 우리 자녀가 이런 탁월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하기 싫다 이렇게 하지. 그냥 이렇게 어머니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연습시키면 된다. 이거 연습시킨다. 어떻게 연습시킬 것이냐? 우리 자녀가 이런 사고를 할 수 연습을 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궁굴려야 한다. 생각을. 그 다음에 생각을 궁굴린다. 이거 궁굴려. 어떻게 궁굴리냐 하면 이리저리 궁굴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궁굴리다가 타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이 생각 궁굴리는 게 가장 좋은 거는 다른 사람 의견을 물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여기서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1학년은 교양과정부라고 해서 공통으로 배워요. 2학년부터 전공을 하는데 2학년에 전공으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학생들이 점심시간도 노는 시간도 없이 그냥 맨날 토론을 해요. 나는 이 숙제를 내줬는데 이게 도저히 어려운 문제 나는 이렇게 풀었다. 너는 어떻게 풀었냐 하고 이제 맨날 갖고 문제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밝아져서 이제 이게 좀 머리가 생기는 걸 알았어요. 아, 이게 정보를 교환한다. 회사에 다니더라도 어떤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동료들한테 이거 어떡하냐 물어본다 이거. 정보를 교환하죠. 그러다고 안 되면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죠.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의견을 물어본다.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해결 안 되면 오성구는 어떻게 해결해요? 자기 회사 일을. 혼자서 막 꽁꽁거려요? 누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안 물어봐요? 네, 저 이거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예. 선배한테 물어보고 뭐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뭐 근데 위안도 물어보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다가 안 되면 막 진짜 전문가 초청해갖고 막 돈 들여서 초청 이렇게 하고 이게 오늘날 현대사회의 막 공통적 특징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워낙 책을 만들었는데, 예? 책은 이제 대충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잘 팔릴까 이제 궁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른 책을 막 뒤져봤어요. 어떻게 하면 유명한 책을 막 봤어요. 했더니 전부 그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림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넣어야겠다는 걸 이제 그 책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그림을 넣냐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왕에 그림을 넣으려면 지금 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넣어야지 이게 되지. 지금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수준을 좀 높이자.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딱 물어봤더니 그러면은, 이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그냥 공짜로 그럼 절대 안 그려준다. 투자를 한다니까.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하냐. 그래서 이제 막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책 그렸는데 1,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떻게 1,000만 원을 넣어서 이걸 어떻게 한다냐 했더니, 고민을 하고 있더니 어떤 달에 1,000만 원을 딱 들고 왔어요. 교수님, 여기 알아서 쓰라고. 이유 묻지 말고 아무 데나 쓰라고 들고 왔어요. 세상에 이런 이치도 있으니까, 고민을 하면 이게 들어오는 이치도 있더라니까요. 그래갖고 그냥, 이 해결이 돼서 그림을 막 멋있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나도 막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견을 물어봐도 안 들려.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놓아두었다가 생각하라 이거예요. 놓아두었다가 생각하라. 이게 참으로 묘한 거예요. 누가 이제 자녀가 부모한테 질문을 딱 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으면 그때 이게 정답을 말하면 좋은데 이게 잘못된 말을 하면요. 부모 이 자녀한테 신용을 잃어버리니까 이거 엄마 부모님 그런 것도 물론 이렇게 되게 신용을 잃잖아요. 그러면 자기 모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선생님 같으면 이제 교수님 같으면 누가 딱 학생이 질문하면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즉각 대답했다 잘못 대답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때 묘화가 있은 거예요. 그때 묘한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 여기 누가 청소년들 물어봐요. 그럼 내가 다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딱 물어보기를, 야, 그건 너무 중요한 문제다. 그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이게 금방 생각해서 답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일주일 정도 연구를 해서 답을 알려줄게. 그래요. 너무 중요한 게 내가 연구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일주일을 말해요. 그래, 내가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안 되면 막 물어도 보고, 이렇게 보면 일주일이면 대충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내가 연구해봤더니 이 답이 이런 거다 했더니, 너무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때 즉시 대답했으면요, 오류가 날 건데요. 딱 멈춰서, 내가 일주일 좀 있다가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해갖고 대답하면요, 틀림없이 좋게 됐대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가 어려운 문제 물을 때 이게 딱 멈춰서, 좀 내 연구, 한 일주일 연구해볼게. 이렇게 해본 사람. 누구 있어요? 그냥 즉석에서 그냥 대답해서 틀린 대답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냐. 우리 이옥경씨는 그냥 딱 멈춰서, 야,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좀 연구해볼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해봤냐, 이거죠. 그렇게 뭐 연구라는 말은 안 쓰고요.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래놓고 저도 까먹고 아이도 까먹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까먹어. 아이도 까먹고 너도 까먹어. 그거는 흑해하는 거지. 이거는 대답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갔더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회피하면 안 되고 연구를 해도 답을, 그건 신용을 잃는 거예요. 자녀한테 맞아요. 나중에 해놓을까 안 해주면 신용을 잃는 거예요. 불신이 돼버려요. 그러면 꼭 그건 얘기해줘야 되고 연구해서 답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자녀가 그걸 배워갖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두었다가 이 습관, 연구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 이거를 한 번씩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두었다가 생각하고 연구했다가 답을 알려주자. 앞후에를 살펴보자. 만약에 관찰한 대로 본다면 학원수를 늘리는 것이 좋을 듯 해보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현재 내가 성적이 떨어진 원인이 학원을 조금 다녀서 그런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친구는 학원을 많이 성적이 올랐다지만 또 다른 친구는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되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부모님께 무조건 반항하는 것도 좋지 않다. 학원 하나도 안 다니는 친구한테 왜 성적이 올랐는지를 더 잘하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인터뷰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부 잘하는 애한테 인터뷰하는 거예요. 직방으로 그는 탁 머리에 들어와요. 걔도 그렇구나.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엄마, 부모, 선생님 말 이런 게 아니라 친구 말이 최고예요. 예? 그래서 다녀보면서 인터뷰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에 스스로 공부하는 것과 학원에 다니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박사과정이에요, 박사과정. 이렇게 그런데 어린이도 단련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런지, 그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있더니, 판단을 내려봤어요. 그래서, 관찰에 바탕하지 않으면 바른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 생각을 궁굴리지 않으면 바른 판단이 나온다. 관찰과 생각을 궁굴려야 바른 판단이 나온다, 이거죠. 필수 과정이라 이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생각을 궁굴리는 연습을 해라. 관찰하는 연습을 해라. 남한테 의견 물어보는 연습을 해라. 이거를 연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어려워요. 집중력 막 집중하는 거 연습시키잖아요. 집중력이 아니라 사고하는 방식.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이 사고력, 순서를 잡는 걸 연습했잖아요. 사고력은 순서 잡는 걸 연구를 했잖아요. 순서를 잡아대라. 그게 사고력인데, 여기는 뭐냐면, 관찰하고, 생각을 궁굴리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 걸 판단하고, 이 세 가지를 이거는 이 순서 잡는 것보다 한참 더 높은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게 나중에 할까를 궁굴리는 경영사고력. 그 다음에 전체를 관찰한 다음에 생각을 궁굴려 어느 게 옳은지를 판단하는 판단사고력. 이 두 가지를 얻으면 사고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부 잘하는 길이 됐어요. 어성구는 이게 안 가르쳐줘도 됐죠? 네? 어성구는 안 가르쳐, 이거 좀 한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그냥 좀 집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뭘 해야 집중, 되겠다고 생각한 거를 어, 그냥 했어요. 예. 애기네. 딴 거보다. 판단하고 관찰하고 이것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그르냐 좀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 생각을 궁굴려서, 이걸로 가자. 이렇게 사고력 형성이 참으로 어려워요. 집중력은 쉬운 거예요. 그냥 집중하면 되니까. 안 되면 학원 보내면 되니까 집중하면 되는데, 이 사고력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판단이 과정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보자. 얘가 이 판단했대요. 여러 가지 생각을 궁굴려 종합해 본 결과 학생이 수학과 영어 성적 떨어진 것은 학원을 많이 다녀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게. 오히려 타일적 학습에 의존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열정이 없이 공부한 결과이다. 이 판단했대요. 그 상황엔 학원 수를 늘리는 것은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더욱 줄였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전날 예습, 학습 집중, 그날 복습을 하는 마음으로 하는 공부를 실천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본인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판단을 이렇게 내렸다 이거죠. 판단을 내렸대요. 어떻게 어선과 아들은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내려. 돈으로 그냥 매수를 하고 있지 지금. 판단 결과 그런 것이 나오면 그거를 결단 있게 실천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결단 있게 실천한다 이거예요. 바른 판단을 얻었지만 그대로 우리는 때때로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지는데 거리가 먼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라 이거예요. 결단이란 판단을 실행으로 옮기는 결정적 생각이다 이게. 스마트폰을 이제 그만 봐야겠다 판단했으면 실천으로 옮기는 결단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 거는 버리고 옳은 거는 가리는 결단으로 실천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또 있어요. 학생이 자신의 판단 결과를 어머니께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쉽게 자녀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자녀가 정말로 자기 주도적 마음으로 하는 공부를 할지 안 할지를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학생이 결단해서 자기가 마음으로 하는 공부를 실천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반드시 학원을 더 다니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 자녀가 이 정도 판단을 해갖고 이게 하면 뭐 가만히 내버려서 지 혼자 공부 잘해서 학원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어릴 때부터 특히 어린이는 초등학교 안 들어갔으면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가 이런 전체를 관찰하고 생각을 궁굴리고 바른 판단을 얻어서 결단 있게 실천하고 온전한 몸살떨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7가지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인성을 쭉 관리하면 참으로 이게 참 우리나라 교육개혁을 이룬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우리나라 교육개혁을 하자. 뭐 자꾸 딴 거 하지 말고 학부모를 교육시켜서 학부모가 자녀를 교육시켜서 우리나라 교육개혁을 하는 걸 해야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었는데 이 교육부 장관이 좀 움직여야 되겠는데 누구 어디 갔어? 교육부 장관 안다는 사람 없어졌네. 응? 있어? 왼쪽이 두 번째 줄. 왼쪽이 두 번째 줄에? 유덕기 교수님 교육부 장관 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가 한번 얘기해봐요. 요거를 교육부에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면 쉽단 말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때면 안 들어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몸살떨 가르치고 중학교 때는 관찰 판단 가르치고 이게 대학 이렇게 되거든. 초등학교 때 몸살떨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등 가르치고 이 6년간 쫙 나누면 다 되거든요. 1년에 하나씩. 어때요? 네, 그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네. 어릴 때부터 근데 이런 지금 인성이 몸에 배야 되는데요. 그게 배야 되는 시점이 어릴 때부터가 이게 어릴 가장 때부터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부나 이런 행정 쪽에서 제도화 시키기가 참 좀 어려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원래 선진국은 각 가정에서의 학부모 교육이 이게 기본이거든요. 선진국은 이걸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제도적으로 이걸 만들어내거든요. 판단을 하게 하고,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실습도 시키고, 봉사도 시키고 해갖고,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유덕기 교수님이 이거를 사회화 한다고 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언제 내가 약속을 했냐 그렇게 하면 신용이 없는 거니까 한번
지난번 이제 23일 날 포럼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내년대는 이제 이걸 한번 사회화 시키는데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유덕기 교수님만큼 사회로 영향을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23일 날 여기에 대해서 정말 포럼을 하고자 하니까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많이 좀 오셔서 네, 좀 의견 좀 나눠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에 이 계획을 합치면 몸살돌 멈춰서 살펴서 돌이켜갖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관찰하라 이거예요. 전체를 관찰하고 특성을 관찰하고 변화를 관찰해서 크고 작고 변화를 관찰해갖고 관찰의 바탕에서 판단을 해요.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을 궁글려야 되는 거죠. 의견도 들어보고 궁글리고 해갖고 이리저리 굴려도 보고 뒀다 생각 궁글려갖고 판단을 해갖고 그 다음에 결단 있게 실천하는 거를 이걸 어릴 때부터 그냥 이 습성을 하나씩 들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 먹으면 이거 안 돼요. 습성이 되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교육과정에 넣어갖고 이거를 교과서에 넣었다. 저는 이제 교과서에 집어해갖고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침 이제 이 어릴 때부터 마음을 관리하는 걸 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는 했는데, 요거를 저는 이제 목표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